돈이 너무 아까웠던 올리브영 후회템 7가지, 제가 이거를 2통을 썼는데 미백 잡티 개선 효과 1도 못 봤고요. 아무 화장실이나 들어가서 바로 세수를 하고 싶어지는 그런 피부 표현이 완성이 됩니다. 오늘은 돈이 너무 아까웠던 올리브영 후회템 7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번 영상을 찍는 게 조금은 조심스러운데요. 그런데 지난번 올리브영 랭킹템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는 후기가 많아서 이렇게 준비해봤거든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가지고 온 거는 아이소이의 잡티 세럼입니다. 이 제품은 실제로 올리브영에서 10년 내내 1등한 세럼이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왜 때문에 이 제품이 유명한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 제품이 메인 기능으로 내세우는 게 잡티 개선 효과 그리고 미백인데요. 저는 이거를 한 통을 다 썼는데도 얼굴이 하얘지는 효과는커녕 잡티 개선 효과 1도 못 봤고요. 그래서 효과를 보기에는 한 통으로는 좀 부족한가 해서 한 통을 또 새롭게 비웠는데요. 그런데도 역시나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잡티 세럼의 사용감에 관해서도 제가 할 말이 많은데요. 이걸 쓰고 나면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가 당겨서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건성이니까 이렇게 느끼는 건가 하고 찾아봤는데 올리브영 후기를 보니까 복합성이나 지성 피부이신 분들도 저랑 비슷하게 느끼신 분들이 많았어요. 물론 이 제품이 수분이나 보습을 메인으로 내세우는 상품이 아니기도 하고 미백 제품 특성상 어느 정도 건조함을 동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정말 이 세럼은 너무 건조해서 손이 아예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덧발랐을 때 제형끼리 뭉치면서 지우개 때처럼 밀리는 현상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잡티 세럼을 재구매할 예정이 없습니다. 만약에 색소 침착이라든지 미백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대체제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게 비타민C 세럼인데요. 올리브영에서 판매하는 제품으로는 코사렉스의 더 비타민C 23 세럼, 닥터 디퍼런트의 안티옥시던트 CQ 세럼, 그리고 피지오겔의 사이언 스티커즈 데일리뮬 앰플 세럼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아이소이와 마찬가지로 올리브영에서 랭킹템인 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제품인데요. 바로 센카의 퍼펙트 휩 워시예요. 이거는 제가 대학생 때부터 유명했던 건데 저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첫 번째, 이 제품은 아이소이와 마찬가지로 사용 후에 피부 당김이 너무 심해요. 그냥 내 피부에 있는 수분, 없는 수분을 모조리 다 빼앗은 느낌? 그리고 또 리뉴얼이 되면서 세정력이 안 좋아졌는데요. 그래도 이 센카 퍼펙트 휩 워시에 내세울 만한 장점 중에 하나가 잘 지워진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리뉴얼을 한 다음에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그 지우기 쉽다는 유기자차도 제대로 못 지워줘서 2차 세안까지 해야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클렌저를 정말 안 좋아하는 이유가 독해소인데요. 세안을 하다가 클렌저가 눈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타 클렌저는 눈에 들어가도 살짝 따갑다 이 정도지 이거는 제 눈에 들어갔는데 정말 내 눈이 잘못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눈알이 빠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클렌저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정력 그리고 사용감 그 어느 하나도 충족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 제품은 앞으로도 절대 구입할 예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너가 추천하는 클렌저는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약산성이랑 약알칼리성 두 개로 나눠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올리브영에서 파는 약산성 세안제로는 살사랑의 라이스 밸런스 클렌저 혹은 비플레인의 녹두 클렌징 폼을 추천을 드리고요. 약알칼리성 세안제로는 스트라일렉스의 약알칼리성 바하 클렌징 폼 혹은 한율 어린숙 진정 맑은 클렌징 폼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가지고 온 제품도 너무나 유명한 제품인데요. 바로 스킨푸드의 당근 패드예요. 사실 이 제품은 워낙 골수팬이 많아서 제가 말을 하는 게 특히나 더 조심스럽긴 한데요. 저는 이 패드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이 정도의 극찬을 받을 제품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이 제품은 손미볼 패드라고 불릴 만큼 패드 재질이 굉장히 두꺼운 게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이 락토를 할 때 피부에 가해지는 마찰 자극이 적다는 건데요. 그런데 저는 토너 패드로 닥토를 하기보다는 평소 팩처럼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패드의 밀착력을 중요하게 보는 편인데 아무래도 이 당근 패드는 재질 자체가 두껍기 때문에 피부 밀착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 써라 라고 하실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패드는 반으로 갈라서 사용을 하더라도 재질 자체가 에센스를 머금고 있는 타입이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쉽게 메마르거든요. 그래서 토너 패드처럼 사용하면 금방 마르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패드가 마를 때 에센스로 좀 보충을 해주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시중에 따로 에센스나 세럼을 보충해주지 않아도 수분감이나 보습력이 오래 지속되는 제품이 많은데 굳이 그렇게 하면서까지 저는 당근 패드를 쓰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당근 패드는 평소 닥터를 하지 않는 저한테 그 어떠한 메리트도 없는 제품이었습니다. 대신에 저는 올리브영에서 패드를 살 때 뭐 쿨링이나 진정을 원할 때는 셀퓨전스의 포스트 알파 쿨링 패드를, 그리고 보습이나 영양을 원할 때는 믹슨의 두유 패드를, 마지막으로 피부에 수분감을 충전하고 싶을 때는 웰라쥬의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토너 패드를 대체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애교살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가지고 있을 국민 애교살템, 바로 투쿨포스쿨의 프로타주 펜슬인데요. 솔직히 이 제품은 단점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첫 번째, 내구성이 약해도 너무 약한데요. 저는 이거를 사고 처음 개봉을 하는데 그냥 심이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리뷰를 준비하면서 올리브영 후기를 찾아보니까 저처럼 그냥 사용하기도 전에 심이 부러진다는 후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다음으로는 발색력. 이거는 발색이 안 돼도 정말 이렇게 안 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안 되는데요. 당연히 한 번 터칭만으로는 내가 원하는 색감이 안 나오니까 계속해서 더 빠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눈 밑에 작업해놓은 베이스라든지 컨실러가 다 벗겨지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는 레이어링 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그 색감이 나오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 번 덧바른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그 발색력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속력도 너무 아쉬웠는데요. 저는 이거를 아침에 바르고 나가도 점심시간이 되면 거의 다 날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단단한 펜슬 형태거든요. 그래서 연필로 데생을 하는 것처럼 서걱서걱하게 그려져서 전 눈 밑에 이걸로 애교살을 그릴 때 자극이 됐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눈두덩이에 섀도우로도 발라봤는데요. 아무리 강력한 아이 프라이머를 사용하고 이거를 섀도우로 바르더라도 꼭 쌍꺼풀에 끼이는 크리즈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프로타주 펜슬을 정말 사놓고 거의 쓰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애교살을 그릴 때는 이렇게 서걱서걱한 텍스처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보다 크리미하고 부드럽게 발리는 제형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은 이렇게 세 가지예요. 먼저 첫 번째는 투쿨포스쿨의 아트클래스 글램 언더라이너 1호 베어피치 컬러인데요. 이거는 애교살 바탕을 그려주기에 좋아요. 애교살을 그릴 때 이렇게 베이스 작업을 해줘야지 그 위에 펄이나 다른 색감 있는 섀도우를 얹었을 때 훨씬 더 발색이 선명하게 잘 되고 지속력도 오래 가거든요. 그리고 이 색상이 허옇게 동동 뜨는 화이트 컬러가 아니라 피부톤이랑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스킨톤의 색상이기 때문에 감쪽같이 애교살을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올의 모노클레르 619 튜티 컬러인데요. 이거는 제가 지금 산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힙펜을 봤거든요. 정말 쉬머한 핑크 컬러인데 이거를 애교살에 바르면 특히나 더 예뻐요. 튜티 컬러는 웜톤, 쿨톤 가릴 거 없이 웜쿨 평화 색상이어서 제가 애교살 섀도우로 정말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애교살 브러쉬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추천을 드렸던 더툴랩 볼륨 애교살 듀오, 이거 진짜 좋습니다. 일단 이 235 브러쉬는 딱 애교살 범위에 맞는 사이즈인데 가루 날림 없이 섀도우를 제대로 밀착을 시켜주고요. 다음으로 237 브러쉬는 눈 밑의 그림자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넣어주거든요. 만약에 저처럼 이 프로타주 펜슬에 만족을 못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추천드린 이 세 제품은 찐으로 만족을 하실 거예요. 다음은 쿠션인데요. 바닐라코의 얼티밋 화이트 쿠션 모이스처, 그리고 흰색 세컨 스킨 글로우 쿠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올리브영 세일을 받아서 쿠션 영상을 처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리브영에서 판매를 하는 촉촉 쿠션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저한테는 가장 안 맞더라고요. 먼저 바닐라코 쿠션, 이거는 이름에 모이스처가 들어있어서 당연히 글로우 쿠션이라고 생각했는데 보송하게 마무리가 되는 세미매트 쿠션 쪽에 훨씬 가깝고요. 일단 제가 이 제품을 별로라고 생각한 가장 큰 이유가 무게감이 있는 제형이라 피부에 올렸을 때 답답하다는 게 가장 컸어요. 바닐라코 쿠션 제형을 보면 파우더 함량이 높아서 두께감 있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바르면 무언가 얹어서 피부가 숨을 못 쉬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으로는 피부 표현. 제가 이거를 바르고 10시간 지난 뒤에 제 얼굴을 봤는데요. 무너짐, 주름 끼임, 크리즈 현상 때문에 아무 화장실이나 들어가서 당장 세수를 하고 싶어지는 그런 피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은 힌스 쿠션인데요. 힌스도 바닐라코랑 마찬가지로 발랐을 때
게 답답하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바닐라코는 파우더 함량이 높아서 피부가 답답한 거였다면 그냥 이 쿠션은 제형 자체가 두꺼워요. 그리고 밀착력이 떨어져서 피부가 부자연스럽게 허해 보이더라고요. 이게 밀착력이 좋아야 내 원래 피부톤이랑 어우러지면서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쿠션을 바르면 내 본래 피부톤이랑 어우러지지 않고 그냥 얹어져 있으니까 부자연스럽게 허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저는 흰색 쿠션을 바르면 모공이나 주름이 부각되어 보여서 정말 너무 아쉬웠어요. 만약에 저처럼 커버력보다는 피부 결이나 윤광 피부 표현을 좋아하시는 건성분들이라면 글로우 쿠션 중에서는 에스쁘아의 비글로우 프로테일러 쿠션을, 그리고 세미 매트하게 마무리가 되는 쿠션 중에서는 네이밍의 레이어드 핏 쿠션을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유리아즈의 제모스 PSO 크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속보습을 채워주는 크림으로 소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거든요. 일단 이거는 유분감이 많아서 피부에 발랐을 때 흡수가 돼서 속 건조를 해결해 준다기보다는 피부에서 겉도는 느낌이 강해요. 저는 악건성이다 보니까 이런 제품을 쓰면 피부 자체가 쫙쫙 먹어서 좀 덜하긴 했는데 후보지라든지 지성이신 분들이 쓰면 많이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거든요. 확실히 이 유리아주 제모스 크림은 피부 타입에 따라서 호불호가 강하게 나뉠 그런 제품입니다. 만약 가벼운 크림이나 로션 중에서 속 건조를 채워주는 걸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대체품으로 추천을 드리는 게 아벤느 트릭세라 로션이랑 플라스킨 힌두유 단백질 로션을 추천드릴게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거를 구입하고 좀 돈이 아깝다 하는 제품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혹시 궁금한 올영템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댓글을 참고를 해서 다음 올리브영 세일 때 구입한 다음에 솔직한 리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번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유용한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